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제가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하고 몇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서 짧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지금 금리보다 중요한 이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연초부터 금리가 워낙 많이 움직이면서 금리에 대한 관심이 많았죠. 금리 인상, 금리 상승, 10년물 금리, 2년물 금리, 금리 얘기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지금부터 사실 좀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뒤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있었던 나스닥을 중심으로 한 미국 증시의 상승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금리의 안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연초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었는데 우리 연휴 기간 내에서는 금리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년물 금리도 그렇고요.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해소되는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백악관에서 일반적으로는 뭐 경제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죠. 백악관에서 무슨 경제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이례적으로 또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고용이 상당히 부진하다. 매달 초가 되면은 미국의 그 노동부에서 고용 보고서를 나오는데 고용 보고서 조사 기간이 공교롭게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말 많았을 때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백악관에 했다는 얘기는 좋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예요. 개별적으로 뭐 이게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죠. 한 달 한 달 그걸 따집니까? 어떻게?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이번 달 거는 더더군다나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거는 얼마나 안 좋길래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젯밤에 나왔던 ADP 고용지표라는 것이 발표됐는데요. ADP 고용지표는 이거예요. 하얀색 선이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미국 고용이라고 보시면 녹색 선은 고용과 관련된 회사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ADP라는 회사가 제일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미국의 고용이 이번 달엔 이 정도 된 것 같아요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2015년부터 거의 대부분 맞았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좀 안 맞는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발표된 게 미국 민간에서 발표된 것보다 더 잘 나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깨름직한데 어제 ADP에서 발표한 고용지표는 무려 마이너스 30만 명. 그러니까 30만 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특징적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 저녁에 나올 미국 고용 지표는 도대체 얼마나 안 좋은 거야? 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은 지금 금리에서 야 지금 금리 올 때냐? 지금 고용이 이런 상황이야? 라는 걸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는 뭐 감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고 뭐 중증 환자의 비중이 낮아진다라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오미크론 때문에 고용 지표가 그렇게 둔화될 정도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다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미국의 지금 사망자 수입니다. 오미크론 웨이브 동안의 사망자 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상당히 높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고용에 영향을 줬다면 물론 뭐 오미크론 괜찮아라고 얘기하면 넘어갈 수 있겠지만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온 이후에 시장의 반응은 글쎄요. 그때부터는 금리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이나 뭐 다른 부분을 걱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인 거죠. 이 블라드 총재가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연준의 정책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 끝난 겁니다. 뭐가 끝났냐? 3월 달에 50pp 인상할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니라는 그 확률을 지금 3월 달에 찍어보면 주황색 선이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이고요. 대략 지금 한 90%가 넘는 상황이고 지금 녹색 선을 따라가 보면 이 녹색 선이 두 번 인상할 가능성이거든요.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두 번 인상해서 50pp 인상할 가능성은 일단은 제한적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는 오케이 알겠어. 금리는 됐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면 너무 좋죠. 금리도 더 많이 세게 올리지 않아도 되고 인플레이션도 진정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지를 저울질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고
그리고 연준의 대응과 중장기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블룸버그에서 공급망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로스앤젤레스 그리고 뉴욕 등등 이제 4가지 군데에서 항구에서 배가 얼마나 정박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뉴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이렇게 되면서 더 올라가진 않고 있고요. 여기만 좀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잠깐만, 공급망 이슈는 이제 완화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 10월달 11월달에 정말 심했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ISM 제조업 지수,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내용이 뭐 ISM 제조업 지수가 낮아졌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가격이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다시 올라가냐 이렇게 라는 거죠. 이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사실 부담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커스터머의 인벤토리라고 해가지고 고객의 재고 수준도 너무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짜장면집이 있고요. 여기 이제 고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의 재고라는 것이 우리가 무슨 뭐 짜장면을 재고로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재고는 뭐냐면 짜장면집에 납품하는 밀가루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밀가루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짜장면집에 밀가루가 옛날에는 100만큼 있었는데 지금 50만큼밖에 없어서 밀가루를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커스터머의 인벤토리가 이렇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쉽지 않은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생산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ISM 제조업 지수가 나타내는 미국 경제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둔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거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도 여전히 코어 PC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구인자 수도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고용자 수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1억 5천만 명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2,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지금 아직도 300만 명이나 일자리를 못 찾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군대에서 어디 훈련 갔다가 다 돌아와서 숫자를 세봤더니 3명이 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돌아올 때까지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원래는 이제 고용자 수가 이렇게 다 채워지지 않아서 이 채워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금리 인상도 하고 막 그런 거지. 사실 보면 여기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오랫동안 걸렸죠. 그래서 이 부분 돼서야 이제 금리를 올릴까 말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 전부터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었던 겁니다.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알기로는 지금 미국 경제 너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가장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은 낮은 상황인데 아직도 300만 명이 일자리를 못 돌아왔어? 이거 뭔가 이상한, 그러니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그림인데요. 그만두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실업률 뭐 이런 거 계산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비슷하게 움직였잖아요. 근데 유독 이번에만큼은 그만둔 퀴트 레이트, 나 일 안 해. 아이 코로나 때문에 일 안 할래. 아유 귀찮아. 그리고 나 지금 파이어 할래. 나 돈도 많고 이제는 안 할래. 이런 사람들도 많아졌고, 그냥 엄마도 아프시고 그래서 나도 아프고 안 할래, 일 안 할래.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실업률은 낮아졌는데 일자리로 안 돌아온 사람들은 아직도 300만 명이나 남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기업들이 체감하는 사람들을 고용할 때 드는 비용의 압박이 예전 전체 2017년에 비해서 트렌드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고용에 대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미국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제가 이제 꼭 주목해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도 어차피 인상을 한다고 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밀가루 가격 계속 올라간다고 하죠. 등등등 여러 가지 어려운 매크로 환경들 이어진다고 하죠. 그러면 이제 주식 팔고 다 떠날 거냐?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매크로 환경이 이어진다. 그런 것도 맞는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계속 생존 투자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자, 이 생존이라는 단어가요. 이 생존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현상을 보고 있는 기업들한테도 너무 중요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금리도 올라가죠. 물가도 올라가죠. 그러면 가격 전가를 못하는 회사들은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면 버티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나면 살아남는 생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위기가 끝나고 나서 생존자들, 이 생존하는 이 기업들은 이후에 길게 봤을 때 1년에서 2년 동안의 그
타임프레임으로 보았을 때는 이 생존자를 가지고 계신 게, 생존자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셔서 이 상황을 넘어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투자 성과를 결정하는데 너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크로 이슈가 지금 이제 뭐 금리 이슈는 좀 조정되긴 했지만 아직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관심은 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이 스스로 진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고용지표 나온 이후로 미국의 성장에 대한 우려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생존할 수 있는 회사에 투자해야 생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존 투자를 너무 강조하고 있지만 이 생존할 수 있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냥 꿈만 꾸는 회사가 아니고요. 꿈만 꾸는 회사가 아니고 실제로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회사들, 보통 이런 때는 이제 1등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산업이든 1등주. 이거는 좀 더 좁혀보면 글로벌 1등주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글로벌 경쟁 시대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이 후친이라는 것이 항상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